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마케터 김민섭이라고 하고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은 질문들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을 토대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강의들은 다소 많이 함축된 부분이 있더라도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하게 될 강의는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파트 1, 2, 3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4강과 5강 때는 각각 문제풀이와 총 요약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인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크게 3개의 챕터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온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광고 순으로 한번 요약본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란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류를 통해 물리적 상품과 무형의 디지털 상품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메인 스테이지가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경쟁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주목되는 현상을 일으킨 것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브랜드들이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원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성공하는 5가지 요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업은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영리 집단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컨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0% 할인 프로모션, 20% 할인 프로모션 같이 차별점이 없는 프로모션은 더 이상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는 컨텐츠와 서비스가 타사 대비 확실한 차별점을 지녀야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이에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핵심 요소들을 소비자 니즈에 맞춰 메시지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 브랜드에서 기획한 차별화된 신상품이 나오고 생산과 전략을 구성했다면 기민하고 정확하게 시장에 진입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특허입니다. 특허는 해당 브랜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가산 가치이며 특허를 낸 브랜드는 해당 제품군이 시장 선점을 하는 과정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제공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후발 브랜드들에게 엄청난 진입 장벽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는 거래 대상에 따른 3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B2C, 두 번째 B2B, 세 번째 C2C예요. B2C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거래, B2B는 브랜드와 브랜드 간의 거래,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론 제공 가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격 지향형, 편의, 그리고 신속성 지향형, 맞춤형, 서비스 지향형,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가격 지향형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이 최고, 싸게 팔고 많이 팔자, 이런 식의 제공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의, 신속성 지향형 같은 경우는 구입이 어려운 서비스나 아니면 구입이 어려운 물품을 대신 구매 대행해드립니다. 혹은 오늘 사면 내일 도착합니다. 약간 이런 제공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맞춤형, 서비스 지향형 같은 경우는 고객의 개개인이 받고 싶어 할 법한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공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 3번째, 거래 상품에 따른 분류입니다. 판매되는 상품이 어떤 유형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노트북 등 물리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이나 견적 문의 또는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략이 굉장히 달라지죠. 마지막으로는 이 브랜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판매형, 중개형, 정보 제공형, 컨텐츠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5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 포털, 두 번째, 검색 엔진, 세 번째, 소셜 미디어, 네 번째, 온라인 커머스, 5번째,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포털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장 처음으로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이 있겠죠. 그러면 검색 엔진은 이 포털에서 검색하는 엔진을 무엇을 검색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에는 통합 검색이라고 하죠.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검색을 하면. 예전엔 뭐 인덱스 검색이 될 수도 있고 메타 검색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검색 기법이 있지만 현재는 통합 검색으로 전체적인 내용, 쇼핑 상품이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죠. 특징으로는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를 다른 컨텐츠로 만들고 공유하는 형식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입니다. 온라인 커머스는 가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커머스 시장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현재는 집에서 굉장히 주문하는 것에 익숙해졌죠.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아니면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냥 기본적인 앞에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현재는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대형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략을 새로 구성을 한다던가 이런 전략들에는 뭐 새벽 배송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구매하면 내일 아침 배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좀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디지털 컨텐츠는 제작, 기획, 설계, 배포 등을 말하면서 디지털 음악,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솔루션 등을 포함하는 거를 디지털 컨텐츠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나 아니면은 VR 등의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됐죠. 이런 대중화에 따라서 컨텐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는 많이 활성화됐지만 틱톡, 넷플릭스 등 TV를 대체할 수 있는 OTT가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은 일단 고객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전통적 마케팅과 지금 디지털 마케팅이 있어요. 두 가지를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은 전통적 마케팅은 그냥 계속 반복 노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광고를 넣고 일종의 세뇌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게 예전에는 TV 한 대를 넣고 온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서 시청했던 그런 시절에는 되게 잘 먹히는 광고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모여서 TV를 보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미디어 플랫폼을 보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에서 디지털로 변화. 그래서 이런 광고의 경우에는 되게 많은 마케팅이 존재를 해요. 배너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SNS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 한번 콕 찝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디지털 마케팅은 어떤 전략들이 있는가? 5가지 활용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 기회 발견, 두 번째는 시장 세분화,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 시장 타겟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포지셔닝, 다섯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 평가 지표예요. 일단 시장 기회 발견, 충족되지 못한 새로운 소비자들의 니즈를 발굴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떻게 시장 세분화에서 고객들에게 다가갈지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묶어서 몇 개의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나눠진 시장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으로 시장의 규모나 성장률 그리고 시장의 매력도 그리고 브랜드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지셔닝, 기업이 원하는 대로 자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서 브랜드에서 브랜드 제품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리 잡는 것, 이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하고, 디지털 마케팅 평가 지표,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PAR과 BAR. PAR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인지를 구매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지,
Purchase Action Ratio라고 하고요. 그리고 BAR,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옹으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가. BAR, 브랜드 Advocate Ratio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구성했으면은 마케팅 믹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본 요소는 4Ps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4가지 P가 있어요. 마케팅 믹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기획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가격을 선정하고 이를 팔 장소, 웹스토어나 뭐 웹사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래서 판매를 어떻게 촉진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온라인 구전, 그러니까 구전 마케팅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온라인 구전은 자발적으로 대가성 없는 온라인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대관령 가서 닭갈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블로그에 적는 것, 아니면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공유를 하는 것, 뭐 이런 것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소비자가 입소문 내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을 낼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리뷰 이벤트나 아니면은 그런 프로모션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버즈 마케팅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는 엄밀히 따지면은 온라인 구정의 일종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대하던 상품을 자발적으로 소문내도록 유도하는 방법.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늘면서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S사에서 신제품 민 휴대폰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막 뿌리는 거예요. 뭐가 좋고 뭐 디자인이 얼마나 발전을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거리가 생기게끔 이렇게 계속 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버즈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에요.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참여를 유도하거나 브랜드 SNS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제품의 인지도 등 서비스에 대해 노출시키면 좋은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이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카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입니다. 디지털 광고는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를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소비자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디지털 광고도 그렇고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 마케팅도 그렇고 다 그냥 양방향 소통이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웬만하면은 모든 영역은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광고 특성으로는 트래킹의 용이성, 정교한 타겟팅, 그리고 전달의 융통성과 상호작용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찝어드리자면은 디지털 광고는 유입자의 연령, 성별,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광고의 소재를 만들 때 해당 시즌에 맞춘 아니면은 시간대에 맞춘 반응도에 따른 소재로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과 브랜드들로 하여금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디지털 광고의 목적은 당연히 매출이죠. 근데 그 외에도 브랜드가 가져가야 할 목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 증대, 그러니까 트래픽 생성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의 인지나 선호도 등을 상승시키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 SNS 광고, 뭐 바이럴 광고 등 다양한 광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전체적인 뭐 온라인 마케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되게 빠르게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다음 강의 때 제가 첫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검색 광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에 따른 문제를 10가지 뽑아왔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디지털 마케팅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고객 경험, 2번 고객 관계 강화, 3번 일방향적 메시지, 4번 상호작용성. 정답은 제가 지속적으로 그 전에 한번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딱 이상해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일방향적 메시지입니다. 양방향적 메시지나 양방향적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에 포함되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바로 갈게요. 다음 중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구매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가에 대한 평가 지수는 1번 PAR, 2번 BAR, 3번 PER, 4번 TPO.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PAR과 BAR이에요. 여기서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구매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가는 PAR이 되겠죠. BAR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인지를 브랜드 옹으로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가.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홈페이지, 브랜드 블로그 등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일컫는 용어는 1번 페이드 미디어, 2번 온드 미디어, 3번 언드 미디어, 4번 멀티미디어. 보유하고 있는, 이거는 영어 단어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2번입니다. 온드 미디어. 다음 중 제품 제작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안하는 소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1번 에드슈머, 2번 블랙 컨슈머, 3번 프로슈머, 4번 컨슈머입니다. 여기 정답은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프로슈머. 요거는 기존에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따로 설명은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기억하셔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푸실 때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 이거는 프로슈머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참여, 2번 거래, 3번 공개, 4번 연결. 여기 정답은 거래예요. 지금은 거래가 어느 정도 막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한데 중고나라나 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자 간에 거래를 하는 거지,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참여도 될 수 있고 연결도 될 수 있고 공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유도 될 수 있어요. 6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모바일 쇼핑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을 모두 포함하는 상시상거래를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은 1번 온라인 쇼핑, 2번 홈쇼핑, 3번 소셜 커머스, 4번 디지털 커머스. 정답은 4번입니다. 디지털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 중 중고장터와 같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일컫는 것은 1번 B2B, 2번 B2C, 3번 C2C, 4번 C2B. 여기 정답은 C2C입니다. 컨슈머 투 컨슈머,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C2C.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B2B나 B2C를 기억을 안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네이버의 검색 엔진 방식은 1번 디렉토리 검색, 2번 인덱스 검색, 3번 통합 검색, 4번 메타 검색. 여기서 정답은 통합 검색입니다. 자, 9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지속적인 수익 창출, 2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3번 기회 선점, 4번 고객 관점.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마지막 문제예요. 10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디지털 기술 활용 고객 경험 극대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인터넷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 포괄. 자, 요거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뭘까요? 정답은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자, 이번 검색 광고 1급 강의 첫 번째 파트인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 1강 전체적인 요약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집어드렸어요. 다음 강의 때는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 건데, 금일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 강의 때 같이 한번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AMPM 글로벌 마케터 김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